성공하고 싶은데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죠? 네.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따라해야 할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.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, 또 습관, 이런 것들이 주제죠? 그렇죠. 긍정적인 마음, 아니면 꾸준한 습관, 뭐 협업 얘기도 있고요. 심지어는 거의 강박적인 몰입, 이런 키워드도 있었어요. 네. 이 시간 통해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나 관점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첫 번째 실마리라 마음가짐이었죠? 네, 맞아요. 특히 긍정적인 태도요. 이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.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. 나이키 자료였나요? 비 오는 뇌, 화창한 뇌, 저자 일레인 폭스 교수. 네네. 그분의 낙관주의는 유연한 사고방식이고 학습 가능한 기술이라고 했죠. 심지어 뭐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닌 거죠? 그렇죠. 로레타 브루닝 박사의 설명을 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. 심경과학적으로요. 신경과학이요? 네. 어릴 때 경험이 뇌의 경로를 만든대요.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. 그게 지금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긍정적인 기대는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하면서 노력하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기대는 해봐야 뭐 이러면서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드는 거죠. 생각만 해도 좀 힘 빠지네요.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. 네. 게다가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, 코르티솔 분비도 늘린다고 하니까요. 장기적으로 좋을 리 없죠. 판단력도 흐려지고. 와, 그럼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. 네. 핵심은 행동이라고 해요. 긍정적인 행동. 행동이요. 예를 들면 어떤 거죠? 뭐 하루 3번, 1분씩 잠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매일 기분 좋아지는 활동 하나씩 뭐 운동이든 요리든 친구랑 통화든 이런 작은 것들이요. 아하, 그런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 뇌를 바꿀 수 있다. 네. 그렇죠. 그리고 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개념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어려움은 대비하되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태도.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바로 그 행동, 그리고 습관. 이게 이제 두 번째 열쇠로 이어지는 거죠. 네. 마음만 긍정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따라와야 하니까요. 그렇죠. 꾸준한 실천. 성공한 사람들 아침 습관 얘기 나왔던 글 기억나세요? 네네. 그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, 명상 같은 거. 맞아요. 줄리아 캐머런의 모닝 페이지 글쓰기도 있었고, 또 워렌 버핏은 아침 독서나 공부. 리처드 브랜슨은 운동을 꼭 하고요. 하루 계획 점검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자기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. 네. 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. 당신은 어떤 아침 루틴이 좀 맞으실 것 같아요? 저는 아무래도 좀 조용히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다른 글에서 나온 진정한 꾸준함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진정한 꾸준함이요? 그 월간 툴인가?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거죠. 운동이든 공부든 독서든. 시간을 만든다. 그 표현이 와닿네요.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의도적인 노력이죠. 그리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결국 학습이에요. 계속 배우는 것. 맞아요.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판단하고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독서 습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. 빌 게이츠, 워렌 버핏은 뭐 너무 유명하고 일론 머스크는 책으로 로켓을 배웠다니 이건 정말 대단하죠. 오프라 윈프리도 독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고요. 네. 어릴 때 독서 경험이 논리력, 창의력, 공감 능력, 뭐 집중력까지 키워준다는 분석도 있었고요. 그렇죠. 이게 다 성인이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개인의 마음가짐이랑 습관을 봤는데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거였죠. 협업. 네, 맞아요.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. 아사나 자료가 이걸 잘 보여줬어요. 거기서 나온 핵심 가치들이 있었죠. 명확성, 효율성, 또 뭐였더라? 긍정성, 신뢰, 책임감 이런 것들이요. 맞다. 그냥 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공동 목표를 향해서 아이디어도 막 나누고 그렇죠.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. 때로는 반대 의견도 내면서요. 서로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런 문화. 공유된 도구를 쓰는 것도 효율적이고요. 네.
이런 건강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그 이코노미 조선 기사에서는 좀 다른 모습도 보여줬잖아요. 그 워커사우루스요. 네.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 주당 막 75시간 이상 일하고 네. 비전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. 거의 강박적으로. 주변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꾸준히 습관 쌓고 협업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한 목표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방식도 있고요. 뭐가 맞다고 할 순 없겠네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그 본질과 성과에 집중한다는 점 아닐까요? 그 월간 툴 기사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있었잖아요. 목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라고. 그러네요. 어떤 방식으로 하던 최고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저희가 긍정적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아침 루틴이나 독서 같은 꾸준한 습관 만들고 효과적인 협업 방법이랑 때로는 강렬한 몰입까지 성공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께는 좀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. 맞아요. 자료들을 보면 꾸준함이나 학습 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그 방식이나 강도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네. 어쩌면 성공의 진짜 열쇠는 누구의 방법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럼 뭘까요? 그 안에 담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나 집중 같은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나만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.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거군요. 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서 좀 영감을 얻으셨다면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작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